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또 2%가 하자는 건 아니고, 그죠? 네. 네, 그냥 어쩌다 하게 됐는데 오늘은 중요한 얘기 할 거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례가 없이 서울 88 올림픽을 전후로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때로 단기간에 많이 지어 올린 나라가 없을 만큼 지어 놨습니다. 네. 그 아파트들이 대체로 동시에 대략 30년 차를 요즘 맞고 있고, 네. 우리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동시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4년 만에 뭐 몇십만 세대가 4년 동안 200만 세대를 다 지었죠. 네. 전국에, 서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목동 아파트도 그게 사실은 신도시지, 그게 어디 아파트 단지입니까? 상계동, 중계동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게 지어서 급한 불 끄고 그나마 잘 살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다시 지을 만한 상황이 또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네. 이것들을 한꺼번에 재건축할 수는 없다. 지을 때는 한꺼번에 지었지만 네. 재건축은 중간에 살 때가 있어야 잠깐 나가서 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용적률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황이어서 뭘 어떻게 더 지어야 되는지도 난감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 네. 슬슬 이제 시동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할지 아직 뚜렷한 안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쯤 돼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 사이에서 투자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까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어쩜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잘 찾아낼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2%는 부동산 너무 많이 한다 지적도 있으시고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하든지 간에 약 한 10년 후에는 여러분 재산의 반 이상은 부동산이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좋으나 싫으나. 그걸 어떻게 피해갑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절반이면 엄청 낮은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 내 자산에서 부동산이 절반 이하다. 네. 그분은 진짜 돈 많이 버신 거예요. 대체로는 80% 90%인 네. 이유가 네. 집 말고는, 아니, 간신히 집 사기도 어려운데 겨우 사죠. 그리고 나서 빚 갚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대체로 포트폴리오에 뭐가 더 들어있겠습니까? 자, 쓸데없는 소리 들고 법무사법인 기린의 전현규 대표님, 우리 가끔 어려운 주제 있을 때마다 모시는 분인데 네. 이번에도 매우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전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영규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가 네. 재건축이 될 모양입니다. 안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뭐 낡은 아파트 뭐 어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고민거리가 저 어떻게 하는지 저 걱정이 태산이다 이래요? 아니면 뭐 짓기 시작하면 짓는 거지 뭐, 이런 느낌입니까? 고민이야 있겠지만 결국은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이제 노계획 도시의 어떤 입체적인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조만간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뭐 그렇긴 한데 사실 기존에도 우리 재건축을 위한 어떤 규정이나 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특별법 같은 경우에 뭐가 다른 거예요? 기존. 글쎄, 그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의 안전진단의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 즉 5층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조적조가 아닌 이런 경우는 보통 3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기간이. 30년은 돼야 네. 재건축이고 뭐고 말 붙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 잘 아시다시피 20년으로 10년을 다운시키고 거기다가 노후 계획 도시로서 면적은 100만 메타스퀘어, 그리고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곳,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년이 넘어도
안전이단이 바로 통과가 안 되고 거의 한 35년에서 35년은 넘어야지 그냥 신청해서 되는 정도인데. 그동안의 재건축들은. 네. 네. 근데 20년으로 다운을 시키면서 특별법에 의한 노후 계획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노후 계획 도시라는 것이 노무현 정권 들어와 가지고 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신도시를 330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만들면서 그것을 신도시라고 총칭하는 게 아니고 계획도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기 신도시부터. 예, 이 법안 자체가 노후지만은 앞에가 노후가 붙지만 계획도시라는 이름이 붙어있던 게 뭐 그냥 우연히 붙어있던 게 아니고 네. 결국은 노후된 신도시를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년 정도로 노후를 다운시켜 놓으면서 네. 결국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 100만에 대한 현장들을 보통 신문에서 보도된 걸 보면은 뭐 47개나 49개 정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쭉 택지개발지구 정도의 사업장들을 통해서 아파트를 저는 것들을 보면은 100만이 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7, 80개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도합 한 100한 1, 20개가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뭐 100만으로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여야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딜이 되면은 50만으로도 다운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질 때 100한 2, 30개가 난립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네. 전국에서 아파트들이 모여서 뭉쳐 있는 곳이라면 웬만하면 다 이번 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기 신도시야 20년이 안 됐지만은 1기 신도시 전부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보도자를 잘 보시면은 노후 계획 도시로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완료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뿐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 거점 도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 같으면은 영기 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속칭. 네. 어디예요? 영기 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1기 신도시 전에 만들어진 거. 올림픽을 치르기 전에 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도시를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목동하고 목동. 중상계동 그 이후로 이제 한참 있다가 그 뭐 또 수서택지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왔던 것들인데 예. 네. 그런 것들과 다 합한다고 볼 때는 상당히 폭발적이지 않을까. 그럼 전국의 낡은 아파트들 다 이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종전에 30년 넘어서 한참 기다렸던 단지들하고 역차별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도 연수가 안 차서 재건축 못해요는 이젠 없어질 거라는 얘기 같고요. 네. 그런데 종전에도 재건축 관련한 법률이나 혹은 규정이나 규제가 없어서 재건축을 못한 거는 아닐 텐데 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뭐가 고민이라서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고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제일 대표적으로 분당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그 작년 5월달에 분당 그 상공회의소에서 강의를 좀 했고 그다음에 그 6월달에는 국회에서 그 의원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때에 신도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질문을 해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도 했던 얘기가 분당을 하나로 따로 띄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재건축에 이게 기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기본 계획이죠?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칭 네. 정비 기본 계획이 없으면은 정비 예정 구역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것을 안전인단을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성남의 기본 계획에는 애당초에 성남의 기본 계획에는 수성구하고 증원구 뺏기 기본 계획이 없었어요. 여기 이제 분당군 제외가 돼 있어요. 여기 쭉 보면은 1번부터
15번, 16번까지 해가지고 아예 빠져 있었던 것이죠. 분당 신도시를 만들면서 분당 신도시도 만들어져 있지만은 성남시에서는 이 두 개 수정구와 중원구 외에는 분당구는 완전히 제외시켰던 것이죠. 분당이 재건축을 하려면 저 정비 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은 네. 이 당시까지는 네. 작년까지만 해도 30년이 약간 간당간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소유자들한테 여기 보면은 소유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나한테 통합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말고 네. 우선은 성남시에 가서 기본 계획에 넣어달라고 그래라. 2030 기본 계획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계획에 네. 여기 보시면은요. 저 계획이 언제 만들어진 계획입니까? 이게 203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10년 단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0년도 이전에 왔다가 2016, 7년도에 만들어진 거. 2017년에는 분당 재건축 계획이 아직 성남시에서도 안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0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공동주택의 경우는 네. 그때가 간당간당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성남시에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여기다가 보면은 30년이 되는 시기에 네. 정비 기본 계획을 바꿔서 네.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표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오면서 옛날 룰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분당 같은 건 하나는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5개, 4개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이 변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기본 계획에 지금 넣고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그게. 그러면 되는 건데 뭘 걱정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모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예. 인용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수재원에서 발표할 때 네. 그랬는데 정부는 그때까지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별로 없고 그때까지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다. 이제 와서는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을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것은 정비 기본 계획 지금 얘기하는 이 기본 계획이고 그 위에 상위 개념이 있어요. 정비 기본 방침. 이것을 만들어 줘야지만 국토부에서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강변을 했던 거죠. 지자체에서는 저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는 그러니까 니네들이 국토부에서도 추진하지만 지자체들도 정비 계획과 방침을 세워야 그렇죠. 형식적으로 재건축이 된다는 거고 네. 그거야 지금도 정부가 이제 한다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안 되지는 않을 거고 다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주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용적률이 이미 이제 거의 목에 차오를 만큼 대체로 갖고 있는 걸 테니까 그거 어떻게 올려주고 할 거냐 안 올려주고도 할 수 있나 뭐 이것도 고민일 텐데 일단 이주 계획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 방법이 있어요? 이주 계획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주 계획을 수립을 해서 법정 계획을 통해서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간 예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4, 50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잡지 않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 법으로 정한 것도 없고 아직까지 법으로 정해지도 그럼 않고. 무리한지 안 무리한지도 모를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법으로 법정화해가지고 그것을 지킬 것인가의 부분도 의문이 되겠지만은 과연 지자체에서 그걸 적기에 만들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것인가? 뭘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주 대책을 수립해서 사람을 나가게 해야지 이제 해야 가능할 되고 텐데. 강제도 하고 그래야 될 그러니까 예를 거예요. 들면 일산은 옆에 무슨 일산 주민들이 잠깐 그 재건축하는 동안 그 거주할 만한 뭘 만들고 네. 평촌도 만들고 뭐 산본도 만들고 분당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 원래 잠깐 그 임시 거주지를 재개발에서는 보통 그래요. 순환 정비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임대주택을 져서 그걸로 이주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많이 한 게 이제 성남시에서 주로 많이 했어요. 성남에서 재개발할 때 주택공사에서 주로 시행자가 주택공사로 돼가지고. 근데 재건축 경우는
말이 공익사업이지 반사익사업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강제한다는 게 상당히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성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남은 재개발인데 네. 그것을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특별하게 LH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시행을 해와가지고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주를 계획을 해서 그럼 LH가 재개발을 하고 네. 또 재개발하는 동안 원래 원주민들 사실 곳은 LH가 별도로 지어놓고 네네. 임시로 쓰고 네. 임시로 쓴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나중에 그걸 분양을 받을 수 그것도 있으면 받고 그것도 분양하고 네, 다시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는 거고. 근데 순환 방식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재건축의 경우도 가능할 것인가 또 재원의 문제도 있고 계획만 수립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순환 방식으로는 왜 재건축의 경우에는 잘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누가 임시주택 누가 지을 거냐? 네, 누가 짓고 그다음 분양을 할 거냐 또는 그 지금도 무위분양이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어디가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요즘도 그런데 요즘도 그런데 그거를 과연 그러면은 임대로 다 활용을 할 것인지 문제도 아직 논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면 답은 나옵니까? 어떤 글쎄-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글쎄 뭐 말씀드린 대로 전에 예를 든다면 순환정비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일단은 나중에 미분양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리스크를 안고 어딘가에 근처 신도시 주민들이 거주할 만한 타운을 만들어 놓고 뭐 그래야 되겠죠. 재건축하는 동안은 여기 와서 사시다가 예, 나중에 재건축하면 다 들어가고 예, 여기가 수요가 있으면 분양하고 없으면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그 돈은 이거 짓고 하는 돈은 또 이것도 별도로 신도시 만드는 비용이 들 텐데.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주 계획만 세운다고 지금 되어 있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택지지구로 나와 있는 후보지들 있잖아요. 미달되는 면적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냥 100만 제곱미터가 안 돼서 음. 택지지구로서 남아도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 순환 정비 방식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게 무슨 아직은 말이죠? 정확한 계획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저도 전국에 그 누구도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아직은. 말씀하신 그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택지지구로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면적이 모자라서 정하지 못했을 때 못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를 들면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아파트 밀집 지역은 뭐 90m, 90제곱미터, 900이나 이번에 20년만 지나면 재건축하는 게 안 되죠 거기. 예. 근데 아닌데 거기도 사람이 이미 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살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만약에 면적이 미달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일산 옆에 어딘가에 네네. 낡은 아파트가 있는 뭐 어디입니까? 삼성 어디예요? 뭐 어딘 여러 지구 택지지구 어딘가 있다고 하면 그거부터 먼저 밀고 재건축을 하고 네.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많이 줘서 100가구 살던 아파트는 200가구로 만든 후에 여분이 되는 이 100가구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산 신도시 밀기 시작할 때 이쪽으로 넘어와서 잠깐 거주하시도록 한다.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정부에서도 무슨 계획이 있겠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그래서 저는 유심히 보는 게 그 대상 지역이 안 되는 곳들까지도 만약에 그런 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명지상부하기 굉장히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새로 때려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됩니까? 기존에 있었던 쪽 아파트를 네.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 근처에 있는 원래 살던 분들이 옮겨와서 사시려면 네. 여유분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될 텐데 네. 원래 아파트 주민도 들어가야 되고 그분도 하면 10층짜리가 30층으로 허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빡빡하면 나중 치더라도 그 용적률 특혜를 어떻게 감당해서 환수하죠? 글쎄 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도 사실은 개발이익 환수 부분이 먼저 촉발이 된 게 이제 주로 성남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도 지금 재개발도 사실은 개발이익 환수 부분이 별로 약하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내질 않아요. 같은 정비 사업으로서. 재개발로 다시 지은 아파트는 재초환이라는 게 없죠.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재초안이 없죠. 네.
제가 방금 그 말 했잖아요. 대표님.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 신도시에 이번 보도 자료는 전혀 없어요. 아직은 안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예 그냥 언급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네. 재건축이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죠. 어렵다고 봐요. 왜요? 그게 이제 서로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해봐야 돈도 안 남고 못하겠다. 동의 자체를 안 하죠.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 발표된 단일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큰 블록화해서 네. 5-6개 단지를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기본적으로 통합한 재건축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신반포 사지구 같은 경우 한 6-7개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를 묶어서 재건축. 네. 이번에 일기 신도시들도 그렇게 한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데 어,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쌈이 분쟁이 그다음에 그 압구정 같은데 개포 67 이런 데가 다 통합된 거거든요. 네. 통합되는 것은 사실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네. 그 따로따로 떨어진 단지들이 실제로 준공 연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겠죠. 네. 그럴 경우에 그 단지들 속에 끼어 있는 상가들이 네. 별개의 상가란 말이에요. 별개의 상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단지별로 상가가 나눠져 있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A 아파트 상가, 네. B 아파트 상가, C 아파트 근데 상가. 이 동의를 받을 때에는 상가의 경우는 그저 동의율이 과반수란 말이에요. 과반수인데 이게 한쪽에 있는 단지에서 준공 연도가 다른 단지에서 네. 50%가 안 나와버리면은 네. 과반수가 안 나와버리면 사업이 뭐 안 간단 말이에요.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과반수가 되면 괜찮은데 상가도 반 이상, 아파트도 반 이상 해야 추진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파트는 또 달라요. 4분의 3인데 네. 상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줄이긴 했지만은 이 단지들이 저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이 동의율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사업을 반대하려고 생각한다면은 상가들끼리 모아가지고 단지별로 해서 과반수가 안 나오게끔 카운트를 해버려요. 합산해가지고 전체를 과반수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상가도 과반수 넘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예,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그러니까 수 뭐 있다. 예를 들면 1, 2, 3, 4단지가 있는데 네. 1단지만 재건축을 추진해도 쉽지 않을 판에 네. 1, 2, 3, 4를 묶어서 하나의 큰 단지로 만든다는 게 이번에 사실 국토부에서 가급적 신도시를 그런 식으로 재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네.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무를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토부가 실무를 모른다. 왜냐하면은 네. 국토부보다는 서울시는 사실은 실무로 잔뼈가 굵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원베일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신반포 3차하고 경남이 둘이 묶었어요. 원래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였던 게 그게 통합을 한 거죠. 통합해서 원베일리가 됐는데 예, 원베일리가 됐는데 이것도 분쟁이 사실은 각 단지별로 서로 조합장, 부조합장을 따로따로 뽑았어요. 그렇듯이 그랬다가 겨우 봉합된 거예요? 아니 이거 같이 봉합이 안 됐죠. 같이 통합을 했는데 조합장하고 부조합장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대의원 수도 서로가 동별로 다르고 네. 단지별로. 그렇듯이 하나의 사업장을 한 4-5개, 5-6개를 묶어버리면은 그 아파트 층수가 똑같이 15층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또 평수가 또 소형 평형이나 중형 평형이면 문제가 없는데 각각 아파트에 아파트가 층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층수가 다를 수도 있고 평형이 다르면 대지 지분이 바뀌잖아요. 네. 이랬을 경우에 야 우리 땅은 같은 33평이지만 니네 33평하고 다르다. 우리는 저층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다. 그래서 싸울 수 우리는 있다 니네들하고 이거죠. 못한다. 돈으로 계산해줘라. 때리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특별법 예상에 따르면 신도시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자고 묶여 있습니까? 즉 일산은 일산 신도시 전체가 말씀하신 대로 네. 4-5개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이것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 이렇게 해예요? 아니면 그런 규제나 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것도 일단은 신도시 안에 있습니까? 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 이제 블록별로 4-5개를 해서 하는 것들을 먼저 공모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4-5개 묶어 놓으면 아마 여기서부터 먼저 치고 나가라는 게 나라의 계획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4-5개 묶어 놓은 이 친구들이 제일 지지부진하고 싸움만 할 거다. 그럴 확률이 많죠. 그러니 높죠. 오히려 거기에 안 묶인 단지들을 사는 게 재건축 빨리 될 방법인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죠. 경험상. 요번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왜 네. 선도지구라는 걸 해서 이제 미리 이제 좀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제 국토부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선도지구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1, 2, 3, 4들이 좀 묶어서 좀 뭉택이 큰 게 오면 좀 인센티브도 주고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가급적이면 좀 뭉쳐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 유인은 될 것 같은데. 그 유인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네. 모든 법들이 그렇듯이요. 공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발효되기 전까지 미리 신청을 받아요. 제일 첫 스타트로. 그게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건데 네. 신청을 받는데 당연히 구역별로 싸움이 벌어지겠죠. 네. 그 구역별로 해서 도별로 구역별로 짝해서 안분해가지고 야 네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 내가 면적이 더 크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국토부에서는 아마 얘기했던 대로 면적이 넓은 것부터 먼저 받아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어떤 게 진정성 있게 빨리 가느냐는 변론을 하고 먼저 큰 거부터 받아줄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벌써부터 신도시 내에서도 통합해서 가겠다고 하는 단지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도시 안에서도 한꺼번에는 못하니 네, 예를 들면 분당 신도시는 총 10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 이주하고 완성되고 나면 그분들 돌아오고 다음 조각 이주하고 완성되고 나면 그분들 돌아오고 네. 임시거처가 많지 않으니 네, 그런 식으로 번호표 뽑고 한다는 뜻인데 모든 신도시들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1번 번호표 뽑고 빨리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0번 번호표가 좋습니까? 글쎄 그 지구 지정 자체가 선도지구가 틀림없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큰 거부터 출발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계획은 국토부에서 해서 지정을 하겠지만은 실행은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죠. 예. 근데 그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 아, 서로가 번호표는 받아놓고 서로 싸운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일단은 번호표 받는 게 먼저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지겠죠. 전에 뉴타운 특별법 만들 때도 그때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때에 치고받고 먼저 신청을 해서 지구 지정을 받는 사람이 그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당선이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그 국회의원들을 타운들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촉진지구마다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탄생이 됐죠. 그 성과로. 다 같이 한꺼번에 재건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도 그렇겠죠. 순서대로 번호표 나눠주는 과정에서 요번도 좋은 번호표 받아오면 요번도 출발은 일기 신도시로 출발했지만 어떻게 뭐 법안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확장이 되잖아요 지금. 예.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순서도 정하고 번호표도 뽑고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면적도 100만이 제가 볼 때는 그 재정비 촉진지구와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로 반으로 다운될 확률도 없지 않냐. 그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과거에 그 뉴타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밌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대표님 재밌어야 됩니다. 네. 파이팅.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2년도에 그 뉴타운 시범지구를 먼저 정해버려요. 2002년도에 10월 달에. 그때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막 묶어가지고 하나의 법이 통합이 됐어요. 그게 도정법인데. 뉴타운이라는 게 아파트들끼리 따로따로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한꺼번에 쫙 크게 밀고 크게 재건축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따로따로 법으로 했는데 이거를 묶어서 하나로 하도록 법이 2002년도 12월 말일날 만들어졌는데 네. 이명박 시장이 그때 일본의 동경 도지사 된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시재생촉진 특별법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뉴타운법이에요. 네. 그거와 유사한 뉴타운 특별법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저 공포해 버려요. 그리고 막 뉴타운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도정법은 완전히 무력화됐잖아요. 도정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조만한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서울시장이 덮어 씌워버린 거잖아요. 뉴타운으로. 예. 이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정부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니네 뉴타운 니네 마음대로 조례로 하지 마라 이제 법으로 들어와라. 지자체장이 알아서 지정하지 말고 네, 국토부가 할게. 법 위에 조례로 덮어 씌워서 그 위계를 파괴하지 말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첫째 스타트에서 강남북 아파트 가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강북을 사실은 재개발을 하도록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줄이자고 했던 게 기본 목적이에요. 뉴타운은 예. 강북 뉴타운은 강남구 그래- 아파트 가격. 강남과 강북을 사실 가려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법제화 하려다 보니까 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야 그건 왜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그때 면적을 50만 제곱미터 지금 우리 100만이잖아요. 예. 50만이고 중심 지역은 20만이에요. 네. 이 면적으로 잘라가지고 전국을 다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서울만 해도 33개고 네. 50만 제곱미터 단위로. 예 이거 지금 현재 100만이잖아요.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다른 것은 이것은 재개발만 염두에 둔 것이고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건 재건축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어디가 재밌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된 법안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당시에만 해도 너무 과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법안이 똑같이 흘러가게 되니까 이런 법안들이 재미있다는 거죠. 한 번씩 그렇게 크게 밀고 대규모로 재건축하는 때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네. 뉴타운 때도 어디 한두 곳에서 시작했던 게 그게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퍼지더라. 예,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그 말은 결과가 좋으니까 유행처럼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신도시 특별법이 그런 좋은 결과를 저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이주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조차 없다. 그 아니, 돈 그럼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 뉴타운 특별법도 이주 계획이 있었나요? 뭐 없었는데. 그럼 대충 낑겨 살다가 나와라 하는 거였어요? 그것까지 이주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오히려 계획 세우다가 더 사업이 늦어질 거요. 민간 사업자들은 그걸 더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두 단지가 가면 몰라도 일기 신도시 5개와 목동, 중계동 다 한꺼번에 비슷한 시기에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살 곳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왜 이제 저는 어떻게- 그래서 이 특별법 자체가 저는 애초부터가 그냥 차라리 5개 신도시만 국한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도 안 번질 텐데 아, 이게 서로 협의에 의해서 너도 나도 다 신도시 핑계 대면서 비슷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임시 거주 주택도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되겠네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되는 건 어떤 게 되고 안 되는 건 무슨 어떤 게 안 말이야? 되는 됩니까?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게. 왜냐하면 나머지 지방 거점 도시는 첫째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울 거고 설령 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그리고 수도권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도 실제로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유망한 곳만 몇 군데 되고 나머지는 그냥 지구 지정만 한 상태에서 그냥 아파트가 낡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 못 짓고? 다른 데도 지금 뉴타운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사업된 게 아니고 거의 뭐 지금도 거의 한 40~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낡은 주택들. 예, 그래서 요번 부분도 너무 호들갑 떨 게 아니고 뭐 판은 그렇게 깔아놨다 하더라도 될 건 네.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데 처음에 스타트로 출발하는 데만 네. 유망하지 않겠느냐. 좀 될 거다. 그럼 아까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말씀할 때는 네. 처음에 1번 번호표 받는 단지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여러 단지를 한꺼번에 모여서 네. 저희 합의했어요 하는 데다 1번 줄 거다. 그런데 여기는 1번 번호표만 받고 나면 서로 합의가 그 이후는 또 안 돼서 잘 안 될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뒷번 번호표 받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뒷번호표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못할 거라는 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아니죠. 안 맞잖아요. 그게 그 지역이 5개 신도시 중에서도 내가 어디서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일 유명한 그 강남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쪽만 아무래도 빨리 될 거다. 빨리 되지 않겠느냐. 왜요? 그러니까 뭔가 타산이 제일 잘 맞아서 아니 그 그렇습니까? 노후도도 제일 네. 적합하고 맞고 그 다음에 수익성 부분도 아무래도 강남하고 가까워야 되지 않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저쪽 외곽 쪽은 사실은 분양 자체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죠. 새로 아파트 지어봐야 예. 그리고 원래 그 부동산 침체기가 들었으면은 외곽부터 쫄아붙기 때문에 외곽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강남까지 들어오려고 하면은 실제로 외곽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팽배하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지금 이번 정부는 대선 때도 공약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했다가 네. 정권 시작되자마자 국토부 장관이 이거 마스터 플랜 만들려면 3년 걸리고 뭐 하는 바람에 이번 정부에 삽득이 어렵습니다 했다가 욕 엄청 듣고 그럴 거면 왜 공략했냐는 소리 듣다가 속도 좀 높이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둘 내놓는 건데 계획이 안 되겠네요 결국은. 안 된다고 보기보다 이 문제가 저는 어디에 있냐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5개 신도시 연합 회장들하고 수재현 사무실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여러분들을 도대체 이 신도시 사업 잘 될 거라고 보느냐. 잘 돼야 된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 그분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요? 얘기를 뭐 그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네. 안전진단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전진단이요? 예. 안전진단 때문에 사실은 이 특별법에서도 안전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네. 뭐 저도 사실은 이거 책에도 안 나오고 또 그렇게 크게 실무에서 쟁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네. 제가 신도시 사람들하고 많이 서로 얘기를 해봤는데 요번에 상당히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안전진단이 생각보다는 아주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안전진단 부분이 구조 안전성 부분을 0.5로 한 게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0.3으로 줄였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게 1월 달에 나온 국토부가 1월 달인가? 그때 그렇게 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구조 네. 안전성 비중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낮췄는데 문제는 이제 저 풍선 효과로 네. 그 구조 안전성이 0.5에서 0.3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예. 나머지 점수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주거 환경. 네. 주거 환경이 주로 주차 대수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점수로 개정된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주차 대수가 신도시 같은 경우 비교적 아주 좋아요. 아, 거기에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난도 매우 심각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점수가 그렇게 결국 구조 안전성 때문에 됐는데 주차 난은 별로 안 심각해서 네. 주차는 안 심각하니까 점수가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건축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뉴타운 신도시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뒤로 빠져 있긴 한데 네. 안전진단의 완화가 네.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준에서 제일 처음에 그 개정을 할 때 호기롭게 출발해가지고 그것도 줄여주고 네.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탄력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기준을 넣었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슬그머니 삭제해버렸어요. 그래 개정된데 그게 빠져버렸다고. 그러니까 1월 5일 날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안 되거든. 기준이 거의 한 10여 점이 모자라. 그러니까 주차 환경이 좋아서 네. 이 신도시는.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것도 바꿔서 하겠죠. 지금 신도시 재건축을 하려고 법을 바꾸는 아니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신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탄력적으로 해준다는 그것도 삭제해버리고 구조 안전성만 하다 보니까 남은 잘해주고 우리만
더 사업이 안 되게끔 기준이 개정됐는데 그 1월 5일 날 개정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1월 5일 날 개정됐는데 또 개정하냐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신도시 특별법에서 이 완화 규정을 담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때 예언을 했거든요. 제가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해서 했는데 요번에 보도자료에 보면은 완화 부분이 결정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정부도 안 해줄 수 없겠죠. 빨리 재건축하려고 했던 건데 주차가 너무 좋아서 재건축이 못한 상황이면 그 기준도 또 바꾸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안전진단 기준을 바꿀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안 맞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게 된 배경도 그 큰 목을 차지했다고 봐요. 표시 안 나지만은 그 안전진단 부분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어차피 이기 신도시는 집어넣으면 힘들겠으니까 20년을 두드러 맞춰놓고 구색 맞춰서 나머지 그걸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어요. 서울의 목동 중계 상계부터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기 신도시보다는 먼저 선배 아파트잖아요. 특별법으로요? 특별법이든 뭐든. 특별법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목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미 목동 12단지 같은 경우는 전번에 안전진단을 적정성 검토를 보류시켜놨다가 이번에 통과됐어요. 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위한 동의서를 지금 걷어서 완료됐다고 좀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듯이 출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목동 같은 경우는 놔둬도 잘 굴러갈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전번에 한번 나왔을 때 13단지 중상향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번에 서울시의회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저 별다른 조건 없는 종상향을 해달라고 의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생적으로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중상계동이 좀 문제예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내가 작년 연말에 구청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어떻게 할 거냐. 목동은 다 끝났는데 근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건 구청이 결정하는 겁니까? 구청이 이제 안을 올려가지고 시에서 받아주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특별법 적용받는다면은 중상계동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왜 어렵냐면은 법안을 잘 보시면은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만 해도 음마아파트 같은 게 십몇 년이 걸렸잖아요. 구역 지정 받는데. 어떤 법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행 도정법에서는 예. 네. 10몇 년,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구역 지정을 받는 데만. 재건축을 하려면 구역 지정을 먼저 네, 받아야 근데 되니까. 네. 구역 지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안을 만드는 게 구청장이고 네. 그 안을 억셉트하는 게 서울시장이거든요. 예. 예. 그게 한 15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3, 4년, 4, 5년 이상 걸리는데 예. 이 특별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권자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에서 노원에서 신도시로 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노원 구청장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예. 역차별 문제가 안 나오겠어요?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어디는 서울시장 도장 받아와야 되고 그건 어디는 막- 구청장 전결로 한다는 게 네. 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뭐 거기도 조만간에 지구단위 계획이 설령 확정이 안 되더라도 사업은 안전진단 진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서로 양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에 있는 영기 신도시 다시 말해서 이쪽 부분들은 아마 특별법에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위계상으로도 안 맞고 특별법에 포함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계획 속에 정비 예정구역 집어넣어서 아니면 안 들어가서 뭐 추가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서 택지 개발지구 있잖아요. 예. 수서 아파트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안이 차서 뭐 충분히 진행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목동 먼저 진행될 것 같고 중계상계 간 후에 일기 신도시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보죠. 그러면 당연히 시기적으로. 목동도 한꺼번에는 못 하잖아요. 이주 네. 수요 관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 시기 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를 잘라서 해요. 당연히 그 주변의 주택 수급 상황을 보고 목동 신도시 주민들이 절반이 갑자기 밖으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받아줄 만하다 그러면 반토막 내서 2번에 걸쳐서 하겠지만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만 나와도 난리 날 것 같으면 목동을 10등분 한 다음에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열등분은 안 돼 있고 조문에 보면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법정형으로서 합해서 한 3,000세대 되면은 시기 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업시행 인가 때 조정받고 관리처분 때 별도로 또 조정받아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건데. 그게 뭐 1년 정도 걸리니까 뭐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기 조정이 없어요.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시기 조정이 없고 관리처분에 대한 시기 조정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대표님 근데 그게 네. 그 동안에는 경기도에서 재건축하는 건 네. 주변이 다 허허벌판이니까 그냥 그리고 해봐야 대규모 재건축을 한 적이 없으니 굳이 이주 수요 어떡하지 이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 규정이 없는 거지만 지금은 당장 그게 고민이 있으니까 그 규정이 있든 없든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광명 철산 같은 거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였잖아요. 네. 그 부분도 사실 시기 조정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좀 겪었죠.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때. 서울에 있는 선배 아파트들도 한꺼번에 못 하는데 네.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끝나기 전에 일기 신도시들도 막 다시 짓기 시작하면 그 수요가 당연히 분당 신도시 재건축할 때는 잠깐 서울에 와서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어디 저 원주 가서 사시다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는 그분들도 오고 목동 신도시 밀고 나서 짓는데도 오고 하면 감당이 될까 걱정이라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대단히 재건축을 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신도시 특별법이 너무 그 범위를 확장을 해가지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아마 법안은 더 이상 축소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게 되면은 옥석 구분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안 되는 건 아예 안 될 거고 지구 지정만 했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속도가 붙을 것 같으니까 일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좀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많아요. 뭐 좋은 발상의 투자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야 이게 뭐 어느 세월에 되겠어 이게 계획만 이렇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큰일이니까 아예 오지 마세요. 어디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최근에 실제로 주거 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이 좋은 게 분당이고 또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이 모든 법률의 포인트가 분당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법 조문 자체가 전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분당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스타트가? 예. 법- 당연히 첫 스타트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분당 쪽에서도 사실은 다툼이 좀 있어요. 자기 연합회끼리도. 왜냐하면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그 순서야 분당구청장이 내가 성남시장이 나눠준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다툼이 벌어지는 현장 중에서도 노후도가 많이 돼 있는데 오래된데 네. 그다음에 노후도가 덜 떨어졌는데도 덜 됐는데도 먼저 가고 싶은데 이게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도 쟁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지자체장한테 권한이 있으면 어디를 먼저 선택하는 게 참 고민이겠어요. 그게 이제 그 뭐 정치적인 힘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사실 경기도지사하고 그 마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향후에 뭐 그런 부분들 기관 조정도 좀 필요할 거고 그런데 일단은 법안은 나와 있는 보도 자료만 보면은 분당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분당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 면적 같은 거로 볼 때는 면적은 일기 신도시 다 포함되고 심지어 전국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그 분당 쪽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집값이 비싸니 그렇죠.
이 뭐 재건축 사업은 사실은 타당성이 나올 것이다. 집값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성을 따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일반 분양이 잘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요새는 중요한 화두라서. 그 내버려 두면 거기서도 이제 30년 되고 나면 안전진단 받고 좀 봐주면 빨리빨리 재건축은 될 텐데 네. 정부가 일기 신도시들은 그런 식으로 개별 단지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원래 계획 도시인데 그 계획이 망가져진다. 용적률은 더 줘야 되니까 20층 아파트가 30층씩 올라갈 텐데 도로나 인프라들은 그대로 두고는 안 되니 네. 재건축할 때도 전체 신도시에 특히 분당이면 분당 전체 마스터 플랜을 먼저 세우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 하니까 스톱 지금 계속 멈춰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 네. 나와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나와야 저도 좀 정확하게 그 미스테리가 지금 미스터리. 현재 기본 계획하고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이 있어요.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 기본 계획은 지자체장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 특히 투트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도시정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저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을 또 별도로 정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이제 결정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특별법으로 가기로 하면 특별법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조문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런 조문이. 그래서 나도 뭐 양수 겹장으로 할 수 있도록 두 계획을 같이 짬뽕을 해서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혹시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기 신도시 어딘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들이 계속 미뤄지고 하다 보면 전국 특히 서울 수도권이 낡은 아파트 천지가 될 테니 새 아파트의 그 희소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게 성남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나머지도 지금 4개 신도시가 똑같이 준비 발을 맞췄어요. 나머지는 아예 손도 안 움직이니까 사업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4개 신도시는 어디입니까? 움직인다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5개 5개 말하는 거죠. 네. 네, 예. 나머지 거는 나머지 7, 80개 되는 현장들은 기본 계획 자체를 변경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거기는 아직 사업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진행이 아직은 한참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기 신도시 중에 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이 계획도 없으니까 질문하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따른 투자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 투자 포인트 중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분당 쪽을 먼저 선호를 하고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되느냐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시범 쪽으로 가가지고 시범 손도지구 있잖아요. 이쪽으로 되는 게 그래도 투자처로서는 꼭 그 집을 완성시켜서 들어가 사는 것보다도 팔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거기선 좀 나올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빠른 투자처 아니겠느냐. 그럼 그 선도지구로 지정될 만한 요건이 뭐 어떤 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아까 요건은 다른 데는 다 충족이 됐고 네. 단일 지역으로서 통합한 데를 먼저 우선으로 한다라고 통합.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되려고 지금 서로 피터지게 좀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별로, 네. 시별로. 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년이 훨씬 넘은데 이제 막 넘은데 이런 데를 연수가 좀 줄더라도 우리가 먼저 받자 이래가지고 경쟁이 붙어 있는데 아마 그런 거로 유념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 분당이나 일산은 보면 가운데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고 네. 주변으로 가면 뭐 낮은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들도 있고 용적률이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걸 다 밀고 다시 계획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타산이 맞을 테니까 즉 2만 가구 사는 곳은 3만 가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재건축 타산이 맞을 테니 사람들을 더 짓게 한다면 중앙에 높은 곳을 더 주는 것보다는 외곽에 있는 낮은 단지들을 더 높게 짓게 해줄 것이다. 30층짜리 40층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살아야 되면 4층짜리 연립주택은 이젠 그만 살고 다 아파트 지어서 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변 외곽에 용적률이 여유가 꽤 있는 용적률이 높은 건폐율 용적률이 낮은 그런 뭐 연립주택이나 혹은 용적률 낮은 저층 아파트가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예. 용도 지역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의 변경, 용적률하고는 또 달리 네.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1종, 2종, 3종, 준주거, 상업 이런 저 용도 지역이란 말이죠. 네.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종을 3종을 한다든지 3종을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층수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2종짜리는 낮은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짓고 이런 것들을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포함해가지고 아마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같은 3종으로 맞춰서 용적률을 거기다 높이고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로 그 항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는. 그런데 그 그림상으로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집어넣어 가지고 면적을 잡은 건 아직 안 보이더라고. 보도자료에 보면은 아파트 정도만 다 집어넣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큰 돈 버시겠네요. 그 대신 다툼이 많이 벌어지죠. 지금도.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네.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그 제가 분당 그 저 시범 쪽에 그쪽에 가서 설명회를 할 때 나는 들어올 때는 단독주택 지구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좀 더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왜 재건축 안 되냐 그런 설명을 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과천 10단지에 보면은 거기도 그 택지개발지구로 만들어진 단지들이거든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10단지에 보면은 그 안에 아파트 안에 연립주택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단지 내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정비 예정구역을 포함시켜가지고.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똑같이 아파트를 지게 되면서 그 대지 지분에 따라서 비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지를 포함시켜서 용도지역을 변경해가지고 용적률을 올려서 만들면은 관리처분을 잘 수립하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조금 규모가 큰 연립주택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크게 돈 될 가능성이 높은. 아무래도 저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그럼 연립주택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니 그래도 상당히 비싸요. 가보세요. 뭐. 이미 재건축 네. 가능성이 반영되어 그럼요. 있어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사람들 요새 많이 찾아가요. 한 1년 전부터 2% 따위가 생각하는 건 다들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요번에 그 특별법의 의미도 뭐 잘만 돼서 전국이 고르게 균형 발전이 되면 좋겠지만은 결론은 뉴타운 특별법과 똑같이 되는 데는 되고 네. 안 되는 데는 그냥 스톱돼 가지고 이제 저 그 재정비 촉진지구 자체를 지정을 안 하잖아요. 그거 현재 되어 있는 거 뒤치다거리 하기도 바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옛날에 뉴타운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촉진지구를 지정했잖아요. 뉴타운 하려다가 스톱한 낡은 그 단독주택들 같은 거 모여 있는 마을 말이죠. 동네. 네,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범위 안에 서울에서 들어와 있는데도 안 되는 사업장들이 그 경기도는 부지기수고 대전도 부지기수예요.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권리산정 기준만 정해져 있고 실제로 행위 제한도 걸려 있고 그래가지고 더 불리하게 힘들어지기만 하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합의가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가 돼도 타산이 안 맞아서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타산이 서로 합의가 될 리가 없고 합의가 그 안 되니까 업체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까 방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거기는 계속 방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만 하죠?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만은 보통 한 20년씩 걸린 데도 많아요. 15년 이상 걸린 데도 많다니까요. 그럼 이제 타산이 안 맞아서 계속 낡아가는 네. 지방의 외곽 지방 도시들은 이제 대체로 다 그럴 텐데 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낡아가는 들어오고. 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막 50년, 60년, 70년 되고 나면 사람 못 살게 될 텐데. 예. 그러면 그러다 그냥 무너지게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도시들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주면 답은 생깁니까? 파격적으로 준다고 해도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시골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50층짜리 지어봐야 그게 왜 그럼요. 분양이 되겠어요? 저 대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그 신탄지 넘어서 좌측에 아파트 때려진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분양해가지고 그 시공한 건설사도 망했지만은 분양 자체가 어려워서 고난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살고 이제 불빛이 많이 보이던데 대전만 해도 그런데 그 밑에 그 지역에다 접어야 쉽지 않을 거라고 보면은 건설사도 요새는 그래서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뒤로 안 하고. 분당이나 일산 같은 데 보면 최근에 왜 리모델링 사업 많이 추진했잖아요. 네네네. 그 지금 용적률도 상향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재건축으로 많이 쏠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 그런 아파트들은 좀 어떻게 그 되나요? 분당 쪽은요. 네. 뭐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 자체도 안 세워놓고 들어갈 거는 안 들어가 있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됐던 것들이에요. 뭐 도시의 기본 계획 자체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건축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으로 돌아왔겠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에 이제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리모델링이 이제는 여기 특례 조항들을 받아보면은 리모델링 한다고 진행을 했는데 공사비가 작게 들어가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야 우리 이거 리모델링 안 해.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 특별법에서 담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일부러 세대수 높여준다라고 하는 조문까지는 규정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저만 같아도 그거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 저 이쪽이 훨씬 인센티브가 많은데 재건축으로 전환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사업장하고는 이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숙제로 남지 않겠나 뭐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이주 계획일까요? 아니면 마스터 플랜일까요? 아니면 마스터 플랜은 제가 볼 때는요.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방침을 만들 때 특별법의 방향을 잘 예의주시해가지고 그걸 내용을 같이 담을 거예요. 담아서 제가 볼 때는 도정법에 있는 내용도 이쪽 담아가지고 특별법에서 양쪽을 다 담아서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그래서 MP 만들어가지고 서로 제7차 전체 회의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제 나머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게 좀 걱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혹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일기 신도시가 방금 말씀하신 네. 거 들어봐도 이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고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숙제가 많아지잖아요. 네. 목동 중계 상계도 지금 해야 되는데 네. 그 이후로는 또 계속 집단적으로 낡아가는 거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일기 신도시만 붙잡고 있겠어요. 그러다 판교 신도시도 또 20년 넘으면 그러니 정부는 네. 상식이 있다면 빨리빨리 재건축을 끝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그런데 사람을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매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하는 데를 빨리빨리 해라. 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발표되는 그 순간 그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가격에 반영될 테고 그냥 들고 있으면 시간은 내 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틀린 생각이겠죠?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도 아닌가 보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정부는 아마 그래도 소기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그런데 여기서 숙제가 제일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이죠. 재건축 제초안. 부담금이죠. 제초한 제도를 없애거나. 당연하죠.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만들어 놓고 박근혜 정부 때 면제했죠. 이명박 정부 때 먼저 면제했고 박근혜 정부 때 면제했어요. 한 번도 부과된 게 없고 부과돼서 봐야 연립주택 몇 개 정도 했는데 지금 제일 원성이 재건축 부담금이에요. 재개발은 부담금을 안 내면서 왜 우리만 내냐. 그리고 이게 팔고 나가는 사람은 부담금을 안 내고 이익을 받고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살라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한테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익을 실현받지 못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좀 제재 아니냐. 그럼 신도시 재건축과 연결돼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곧 폐지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폐지된다기보다도요. 이걸로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여건이 변동이 되면은 폐지가 아니고 보류의 형식으로 취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분당 쪽에서 성남시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컸잖아요. 물론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이 된다고 보면은 이 사업은 폭발적인 힘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조심스럽게 아직 누구도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이죠. 제초안. 예. 그거 하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봐요. 제초안은 야당이 협조해줘야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뭐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서 이제 뒤집어질 확률이 높죠. 저는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없애는 여론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요즘 분위기가. 지금 현재 그 전에 있던 정책들이 누적돼 가지고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신도시에 상가를 사는 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가 협조를 해줘야 되고 네. 상가랑 같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라면 얼마 전에 제가 그 투자 그룹한테 얘기를 네. 들었어요. 일기 신도시 쪽으로 상가를 사러 간다. 어떤 게 좋냐? 난 모른다 했는데 실제로 그 상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통합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가의 동의를 받는 게 사업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상가 사람하고 아파트 소유자들하고의 협의를 어떻게 받느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의 개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내가 동의를 해주마. 그 대신 내 가격 종전 평가액이 100원이라고 한다면은 상가 가격이 예, 3배 내지 8배를 달라. 요새는 8배까지 올라왔어요. 800원으로 상가를 예. 인정해줘라. 예. 그럼 내가 동의하겠다. 관리처분하고 또 우리 털고 나가더라도. 다만 털고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아파트도 분양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이런 조건을 동시에 걸기 때문에 네. 그래놓고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조합설립 인가를 못 받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합 재건축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 단지가 다 쪼개져 있어서. 이럴 경우에 특례법에서 이 단지를 쪼개져 있어도 우리가 통합으로 특별법으로 하나를 묶게 되면은 상가는 하나의 동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문을 두게 되면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산술 평균에서 과반수만 되면 동의받기 쉬워요. 근데 나머지가 한 5개 단지라고 하면 5개 단지 상가를 다 별도로 과반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할 수도 있어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그 대표님 그러면 이제 바뀌게 되는 나올 특례법의 뭐 조항이라든지 시행령에 그 네. 상가의 동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엄청나게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기존 부분들은 관행에 따르겠죠. 도정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확률이 높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담는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뭐 만약에 특별법에 담는다고 그러면은 담을 충분히 있는 건데 특별법이라는 게 그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신도시 거니까. 특별법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 신도시 특별법에서 안전진단 완화시켰잖아요. 지금 완화 또는 면제. 네. 이것도 만약에 동의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사업은 아주 잘 굴러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충 투자 포인트를 찾았어요. 하셨어요? 일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네. 작은 신도시 또는 뭐 꽤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들, 즉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잠깐 이주해서 살만한 곳에 위치가 되어 있는 곳들은 어쩌면 파격적인 용적률을 줘서
그쪽에 임시 거주지를 만들면서 그쪽부터 먼저 재건축을 해버릴 수 있다. 3번 평촌 그런 데를 주로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러니 오히려 거기가 특별하게 구평가되어 있지 않다면 내 집 마련하는 셈 치고 로또 하나 안고 가면 좋을 것 같다. 1번. 2번 신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외곽에 있는 용적률 낮은 연립주택들, 저층 아파트들 괜찮을 것 같다. 상가도 괜찮다면서요. 3번 신도시의 상가들 월세 잘 나오는 것들 중에 월세 대비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은 것들은 안 되면 그냥 그 월세 받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괜찮은 매물 잘 골라보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떡고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이주 계획이든 혹은 용적률이든 마스터 플랜이든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 같다. 근데요 투자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아파트를 그 주택을 사서 끝까지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팔고 나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에 따라서 투자의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아예 들어가서 사는 걸로 목적을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은 지금은 아파트는 있잖아요. 동산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유동성 큰 자산이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그 수도권 택지 지구 중에서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은 번호표만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단지면은 갖다 놓고 있다가 나중에 팔고 나오는 거죠. 중간에 오르면은 뭐 끝까지 완성이 돼서 집에 들어가서 살면 좋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하여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도 한다고는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따만한 고기를 한 입에 먹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손으로 뜯어지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법무사 법인 기린의 전현기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